부동산을 막 시작하는 불인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우스를 사야 됩니까? 콘도를 사야 됩니까? 라고 하시면 여러 가지 생각할 게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데 비교했을 때 더 좋았기 때문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Rich Dad Poor Dad라고 그 책을 읽고 나는 토론토에서 가져야겠다 라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커리어를 쌓아왔던 것 같아요. 요새 유재석이 하는 핑계고라는 그 유튜브 채널 있거든요. 정말 그냥 스크립트 하나도 없는. 아, 오케이. 이렇게 뭐 인사하고 이런 거 그런 없이. 거 없어. 아, 그냥 바로 시작하는 거야? 막 안녕하세요 이런 거 없어요.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분 집에 왔습니다. 점심 맛있게 스시 먹고 왔는데요. 옆에 계신 저희 리트렌 리얼티의 이세윤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이 집에 놀러 온 거죠. 그쵸. 아, 이사 온 지는 지금 한 달 반 정도가 넘었는데 사실 요즘에 그 집들이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벽에 구멍이 있다던가 뭐 아니면 그쵸. 페인트가 덜 냈다라던가 지금 보시면 뒤에 창문 있잖아요. 이 창문 들어오기까지 한 달 걸렸어요. 대부분의 집이 준비가 된 것 같아서 네. 처음으로 이렇게 또 모시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아. 집 꾸미는데 돈 많이 드셨겠어요? 많이 들었죠? 네. 그냥 저는 돈만 냈고요. 그 모든 것들은 저희 아내가 맡아서 했고 저는 그냥 따라다니면서 카드만 긁고 아주 좋은 네네네. 남편상. 뭐 사실 좀 오피니언이 갈릴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럴 때 제 의견을 얘기했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디시전 메이킹은 이제 저희 아내가 하는 거니까. 아주 현명합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와서 봤을 때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잘 듣고 있지 남편? 여기 이 동네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동네잖아요. 동네죠. 네, 그래서 왜 좋아하시는지 이 레슬리빌이 어떤 동네냐면요. 조금 다운타운이지만 패밀리 오리엔테이드 되어 있는 그런 패밀리들. 네. 어린 아이들을 가진 젊은 부모님들이 선호하시는 동네예요. 사실 다운타운 학군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 레슬리빌은 학군도 괜찮고 서쪽과 비교했을 때 우리 조금 더 조용하죠. 이런 엔터테인먼트 이런 부분들보다는 커피숍 아니면 뭐 레스토랑 되게 오래된 가게들 이런 맞아요. 것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좋아하고 있고 또 제가 레슬리빌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디벨롭먼트 때문인데 제 손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제가 가장 기대하는 이제 토론토의 디벨롭먼트인 그 이스트 하버 프로젝트가 사실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6분 7분이면은 이제 이스트 하버로 갈 수 있어요. 네, 새로운 지하철도 생기고 트랜짓이 이제 모이는 트랜짓 허브이죠. 미래적인 가치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동네 소개 부탁드렸는데 아무래도 직업병인가 봐요. 부동산 강의를 해주셨는데 근데 너무 좋아요, 진짜. 잠깐 부동산 얘기를 떠나서 저희가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됐죠? 10년 넘은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제가 부동산 하라고 가서 꼬드겼죠. 네.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이 부동산을 해야 된다.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잖아요, 사실. 그쵸. 1도 없었고 오히려 이제 안 좋은 스테레오타입을 갖고 있었어가지고 거절을 했었었죠. 거절했었었나요, 그때?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안 좋은 기억은 다 지워버리시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커리어 체인지를 하고 싶었는데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맞아요. 제가 계속 지척거렸나요? 네, 맨날 비싸고 맛있는 밥 사주셔서 부동산 제 시작하기 마음이 전까지. 맞아요. 시작하고 나서는 짜장면, 뭐 라면, 뭐 이런 거 먹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시작하게 된 가장 의미 있는 분이어서 제가 첫 게스트로 모신 거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부동산 얘기하기 전에 대표님이 캐나다에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저요? 저는 처음에 캐나다는 95년도에 왔어요.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어학연수를 밴쿠버로 갔었어요. 내가 캐나다에 정말 오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저희 가족은 다 한국에 있었고 저 혼자 96년도에 이제 토론토 그 되게 작은 도시 벨빌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킹스턴 옆에 있는 굉장히 작은 도시인데 거기로 96년도에 왔다가 그래서 부모님이 이민 오시면서 제가 이제 밴쿠버로 따라갔고 근데 밴쿠버가 저랑은 좀 잘 안 맞더라고요. 지금은 사실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비 오는 거는 너무 힘들어해서 알래스카 하이웨이에서 10개월 정도를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토론토로 왔죠. 토론토로 온 게 그래서
2001년도가 2001년도에 토론토를 왔고요. 그 이후는 이제 쭉 토론토에 있었죠. 네. 그러면은 토론토에 오시고 나서 바로 리얼터 일을 시작하셨던 건가요? 아니죠. 제가 토론토 와서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항상 비즈니스 하고 싶었던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가지고 마음이 맞는 중국인 친구랑 같이 이제 그때 그 20몇 년 전에 웹사이트 만들어주는 회사를 차렸었어요. 뭐 사연이 너무 긴데 짧게만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다시 세일즈를 시작하면서 뭐 컴퓨터 가게에서도 일하고 로지스틱 가게에서도 일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시작했던 거는 2011년도. 원래는 처음에 제가 라이센스를 딴 것도 제가 부동산을 업으로 삼으려고 부동산 라이센스 땄던 건 사실은 아니고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Rich Dad Poor Dad라고 그 책을 읽고 나는 토론토에서 렌탈 프로퍼티를 100채를 가져야겠다 라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2000년도 이제 초반에. 그러면서 이제 내 집 정도는 내가 사고 팔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라이센스를 땄던 거예요. 사실은. 주변에서 분양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저한테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인데 그냥 친한 사람이니까 형님들 막 누님들이 오셔가지고 뭐 사야 되냐 어떤 걸 봐야 되냐 이렇게 가르쳐 드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라이센스를 따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다시 오셔서 그때 네가 얘기해서 내가 이거 샀는데 이거 네가 팔아줘라 조금씩 이제 커리어를 쌓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목표가 100채셨는데 네. 지금 한 50채? 아니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됐는데요.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욕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빠른 뉴스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팅 나오자마자 바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들을 보면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네, 뭐 이렇게 물건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특히 막 차 이런 거 사실 제가 차에는 진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좋은 차 끄시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손님을 안전한 차에 모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차를 타는 건데 저는 근데 집은 확실히 좀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어떤 집이 나오면 그 집을 사야 된다는 강박관념 비슷한 뭐 이런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막 욕심을 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갖고 있던 렌탈 프로퍼티를 정리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도 많으시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부동산을 막 시작하는 불인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좀. 제 손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집을 사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우스를 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콘도만 샀었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 이유가 있어요. 하우스를 사야 됩니까? 콘도를 사야 됩니까? 라고 하시면 돈이 있으면 하우스를 사셔야죠. 하우스가 여태까지 어프리시에이션 했던 것과 콘도가 어프리시에이션 걸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우스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쵸. 하우스가 더 나은 투자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당연히 틀린 말 아니고요.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콘도가 하우스보다 더 나았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관리하기가 편해서. 그쵸. 예. 하우스에 들어오는 테넌트와 이제 콘도에 들어오는 테넌트의 타입을 봤을 때 콘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젊은 분들 보통 오래 살지 않으세요. 보통 맞아요. 이제 길게 사셔봤자 뭐 2, 3년이지 많은 분들이 뭐 한 1, 2년 안에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하우스 같은 경우는 패밀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콘도 관리하는 게 좀 편했고 그리고 하우스랑 비교했을 때 콘도의 캐시플로가 더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더 좋아서 콘도를 계속 투자해 왔던 이유고요. 그러니까 집을 사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전 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투자하려는 것과 내 집을 들어가려고 사는 것에 구분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당연히 몰기지도 생각하셔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게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데 내 집을 사는 것만큼은 좀 간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보면은 되게 싸게 렌트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요즘 웬만한 원베드룸 콘도도 막 2,200불, 2,300불씩 하는데 근데 그 돈은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 집을 산다라고 하면 물론 내가 렌트했던 금액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내 집이라는 안정감이 생기고 그리고 집이라는 거는 뭐 주식처럼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냥 집은 그냥 있는 거잖아요. 싸게 팔지 않는 이상은 나의 집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내 집을 사는 거라고 하면 막 집값이 조금 더 떨어지기를 아니면 이자가 조금 더 떨어지기를 막 땅바닥에 살려고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집을 만약에 살았다고 하고 그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마켓에 크게 상관없이 적어도 캐나다에서는 왜냐하면 인구 유입이 계속 되니까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계속 일하시는데 리퍼럴로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 리퍼럴로만 일을 하시는지.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제가 충성을 해야 되는 대상을 항상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는 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손님들을 도울 때 손님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은 이 손님한테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제가 손님한테 제가 손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손님들이 계속 생겨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제가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프로를 오신 손님들이 감사하게 너무 많아서 그 이상의 손님들을 감당하기에는 특히나 지금 이제 회사를 또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체 언제 쉬세요? 저는 쉬는 거는 1년에 딱
날짜를 정해서 쉬죠. 물론 이제 스케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월에 이제 칸쿤을 이제 혼자 여행을 가는데 제가 해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버릇 중에 하나가 노트 테이킹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우리는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이제 계속 생각이 날 때마다 노트 테이킹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노트가 돼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정리할 시간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를 그 칸쿤을 가가지고 그 한 일주일 정도 시간 동안에 전부 다 그 정리를 해요. 그리고 딱 3가지만 합니다. 첫 번째, 잠. 두 번째, 식사. 세 번째, 해변. 해변에서 책도 읽고 이제 수영도 하고. 그 딱 3가지만 해요. 근데 제 연락은 받으실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같은 회사에서 몸을 담근 지 함께 일한 지 네. 지금 거의 4년이 다 돼가고 있고 개인적으로 회사를 여신 지는 5년이 넘었죠. 이제 6년째 되죠. 네, 지금도 너무 잘 성장해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회사의 계획이나 또 개인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얘기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계획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항상 꿈을 꾸는 걸 좋아해요. 네, 항상 꿈 꾸고 뭔가를 새로운 거를 계획을 하고 그래서 저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인데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내년 3월에는 이제 밴쿠버 저희가 이제 세미나로 가잖아요. 밴쿠버로 계속해서 이제 확장, 이제 몬트리올, 미국 이제 뭐 뉴욕, 뉴저지라던가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 이쪽으로도 확장을 제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 중에 이제 트리드라고 리얼스테이트과 관련된 IT 회사, 스타트업 하고 있는 회사도 내년부터 사실은 리얼스테이트 관련된 그런 박람회도 나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미팅이 많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내년부터는 이제 조금 더 확장하고 더 많이 이제 비즈니스적인 디벨롭먼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항상 제가 꿈꾸던 게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2030년도가 되면 1년 12개월 중에 2달은 다른 도시에서 살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개월은 뭐 토론토에 있고 뭐 한 달은 뭐 예를 들어서 하와이에 있다던가 프랑크푸르트에 가던가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제가 개인적으로 즐기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려면 이제 사실은 2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돈과 시간이 2개가 다 필요한데 2030년도까지 그렇게 계획이 있고 제가 2030년이 되면 제트 비행기를 사고 싶은 거. 네. 저는 비행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게 제 개인적인 제 바람이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트 비행기 맞나요? 아, 그렇죠. 프로펠러 아닙니다. 이게 무조건 패시픽을 오션을 건널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로펠러 돌아가는 이런 짜잘한 비행기 아니고 네. 제트 비행기 날아가는. 이 집에 왔던 사람은 네. 이제 태워주시는 거죠?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네, 네,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대하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몰랐던 사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간헐적 디지털 노마드의 라이프를 꿈꾸고 있었다는 거를 알게 돼서 조금 충격을 먹었고 맨날 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적인 거 말고도 할 얘기가 많아서 저는 이제 좀 편하게 컵케이크를 먹으면서 이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먹어도 오케이. 돼요. 편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